그들은 모든 이들이 알던 완벽한 커플이었고 동료였으며 과학자였고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엠버와 제임스 마틴은 가까웠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초 아이오와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그 완벽한 모습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제임스 마틴은 계획을 세운 뒤 주방 칼을 집어들어 아내를 찔러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을 알던 사람들은 완벽해 보였던 결혼이 왜 이런 결말을 맞았는지 끔찍한 의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결혼, 완벽한 파트너십처럼 보였습니다. 두 명의 헌신적 의학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함께 일하고 집에서도 인생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죄 이야기를 자주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부부도 지금은 겉보기엔 그런 모습입니다. 동료들에게 마틴 부부는 다정하고 가까운 부부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친절했으며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매우 똑똑했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아침 아이오와 아파트에서 그 이미지는 폭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현실이 폭력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당국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그 모습 뒤에서 7살 제임스 풀러 마틴, 이 몇 시간 동안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 계획은 그가 부엌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한 살빼기 아내인 엠버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친구들과 전 동료들이 해답을 찾으려 애쓰게 만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가장 큰 의문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계획적인 폭력 행위로 끝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엠버 마틴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입니다. 새해 인사를 전하는 게시물이죠. 이건 26년 시작 전날 밤에 올린 것으로 제임스와 함께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커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 보였지만 여전히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엔진 1 JCAF1-4 화재 경보 응답하세요. 교차하는 도로는 스트리트와 브라운 스트리트입니다. 존슨 카운티 앰뷸런스 JCAF-4 관통 외상 출동하세요. 교차도로는 존스 블러버드와 블루세이지 드라이브입니다. 저는 26살이에요. 말씀하세요. 접근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엔 저희도 전화 받아요. 6 확인했어요? 이것이 최초 대응자들이 브로드캐스티파이로 관통 외상 상황을 무전한 호출이었습니다. 그 호출로 인해 최초 대응자들은 1월 16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쯤 그 부부의 집으로 출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 안에서 발견한 것은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우리가 확인한 결과 엠버 마틴은 유망한 과학자이자 아내였습니다.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처를 입은 엠버 마틴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제임스는 그곳에 있었고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따르면 그가 그 순간 경찰에게 했다고 주장되는 말이 검찰 측의 주요 증거가 될 예정입니다. 제임스는 아이오와 주 존슨 카운티 교도소에 1급 살인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또한 형사 고소장에는 이 사건이 충동적이거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것이 새벽 몇 시간 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제임스 마틴이 현장에서 경찰에게 했다고 전해진 말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검찰 측의 핵심 증거입니다. 형사 고소장엔 마틴의 경찰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핵심이자 자백으로 여겨집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이고 신중하게 사전에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문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몇 시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그녀를 기습해 여러 번 찔렀습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자 찔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겉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형사 고소장에는 증거가 한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만 특정 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아파트에는 누가 있었고 무엇이 남편에게 아내를 살해하게 했을까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그 계획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이 일을 얼마나 오래 계획했던 걸까요? 법 집행 기관에 따르면 정말로 그랬던 걸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 밝히려는 질문들입니다. 혐의와 법적 문서를 넘어섭니다. 그녀의 분야에서 깊은 존경을 받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엠버 니콜 마틴은 사망 당시 헌신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오와 대학교 헬스케어에서 미생물학 의학 실험실 과학자 감독관이었으며 이 직책은 지난해 9월에 막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제임스는 일리노이에서 살다가 아이오와에서 이 중요한 일자리를 맡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엠버의 상사는 피플 매거진에 그녀가 훌륭한 리더였고 팀에 빨리 적응했다고 밝혔으며 가슴 아픈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 동료는 전주의 엠버에게 언젠가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게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엠버는 문에서 돌아서 소나트 사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와로 이사 오기 전 엠버와 그녀의 남편 제임스는 두 사람은 일리노이주 퀸시 메디컬 그룹에서 근무했으며 엠버는 미생물학, 제임스는 혈액학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이들은 똑똑하며 현재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엠버의 친절과 헌신은 수년 전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퀸시 메디컬 그룹의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엠버가 더 디퍼런스 어워드로 그녀의 경험과 함께 기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게시물에 엠버 마틴, 메디컬 테크놀로지스트가 최근 퀸시 메디컬 그룹의 익스피리언스, 더 디퍼런스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의 수상자들은 QMG의 미션, 비전, 그리고 가치를 실천하며 환자와 동료들을 위해 기대 이상으로 헌신합니다. 엠버를 추천한 여성은 그녀를 가장 친절한 영혼 중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엠버가 본래 그런 사람이며 타인과의 소통과 배려에서 그 진심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동료와 친구들이 알던 엠버 마틴입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친절하며 일과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엠버 마틴의 사망 소식과 남편에 대한 혐의는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주 퀸시 두 곳의 끈끈한 의료계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머디리버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퀸시 메디컬 그룹의 엠버 전 동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집에서 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부부의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언론에 말했습니다. 엠버는 활기차고 친절해 모두에게 사랑받던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짐은 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죠. 이 살인은 그들이 QMG에서 일할 때 알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웠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 같았어요. 이렇게 관계가 변한 이유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녀의 현재 팀이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도 가까운 사이이자 사랑이 넘치는 부부라는 인상이 드러났습니다. 엠버 상사는 머디리버 뉴스에 성명을 냈습니다. 피플 매거진에 공유된 내용에서 그녀는 저와 직원들은 엠버의 죽음에 충격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다정하고 똑똑했으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9월부터 함께했지만 우리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임상 미생물학 공동체는 그녀 없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닫힌 문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켰으며 이 남자가 아내 살해 용의자가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런 의문들은 여전히 답 없이 섬뜩하게 남아 이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저는 truthfinder.com 제임스 마틴의 이름을 입력해 봤지만 어떤 범죄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리노이 퀸시에 살았고 아내가 엠버 마틴으로 나온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저희로 엔크라임은 공공기록 조사를 위해 truthfinder와 협력 중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사 시간을 줄여 범죄 보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트루드파인더에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신원 확인 시 항상 사용하며 미국 최대 검색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구독하면 새로운 이웃 확인, 온라인 인물 검증, 다시 연락할 사람 찾기 등 무제한 비공개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변 성범죄자와 본인 신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truthfinder Know에서 공공 기록을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truthfinder.com/서 이용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지금 함께해 주신 분은 은퇴한 뉴욕 경찰청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 형사이자 더 골드 쉴즈 쇼의 공동 진행자입니다. 톰 스미스 씨, 로앤크라임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건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커플처럼 보이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만 보면 서로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이 여성 앰버 마틴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이게 의미가 클까요? 여기가 사건 현장인 걸 아셨나요? 흉기 사건에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던 듯합니다. 이 커플의 과거와 문제점을 조사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건을 구성하는데 정말로 중요한가요? 글쎄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나 형사는 사실 증거 범인의 집중에 체포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곧 있을 재판이나 어떤 형사 사법 절차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와 배경을 확보하고 싶어집니다. 동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있으면 사건이 더 탄탄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배경을 조사하게 되고 가족, 친구, 동료,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 문서에는 제임스 마틴이 앰버 마틴 살해를 계획한 혐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부터 계획된 일이 있었고 경찰은 이것이 충동적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계획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이라는 말은 오랜 기간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몇 시간이라고 했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획은 있었지만 즉흥적인 것이었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건 아마 구글 검색 때문일 겁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주 봤죠. 함께 사건을 맡았을 때도 그랬고 크리스가 범죄 현장 정리 방법을 구글에 검색한 것도 있었어요. 흉기에 찔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이 점들이 형사들이 이 사건이 계획됐지만 오래 준비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체포 몇 시간 전 법 집행기관이 아이오와 주 존슨 카운티의 이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쯤이었는데 꽤 이른 시간이죠. 그 전 몇 시간 동안과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정보의 시간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으니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툼이나 직장에서 일어난 일 등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 구글 검색들은 아마도 밤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이 언제 계획되었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형사고소장은 수사 단계에 따라 어떤 때는 매우 자세하거나 때로는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로서는 그 목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내 사건에서 목격자를 접해보신 경험상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나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말이죠. 저희가 알기로 아파트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곳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분류 방식이 흥미롭네요. 목격자가 아닌 증인으로만 표기했으니 다른 아파트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누군가가 언쟁을 엿들었거나 위협을 들었거나 실제로 다툼과 살인 장면을 들었을 수도 있죠. 이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아파트 안에서 무언가를 넘어뜨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거나 주목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격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바로 직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부하게 그가 화가 나서 나를 죽일 거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봤고 모두 일종의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그냥 목격자라고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대중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사 외부에서 갖는 시각이 아마도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사건이고 누가 했는지 알고 있지만 수사와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사건에 특별한 어려움이나 맹점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사건이 끝나고 범인도 명확해 보입니다. 수사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검사가 유죄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두 찾아야 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그에게 진술을 받는 방법,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확인하는 것, 증거를 순수하게 잘 수집하는 것, 그리고 증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와 소셜미디어, 컴퓨터, 휴대폰 접근 과정이 완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자기 일에 집중하고 확실한 사건에서도 항상 뭔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을 겨냥한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찰의 실수, 절차 미준수, 증거 오처리 등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들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확실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부의 배경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최근 5개월 정도 전에 일리노이에서 아이오와 이 지역으로 이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가 매우 가까우며 사랑이 넘치는 커플이라 느꼈습니다. 당신이 조사한 가정 문제 사건 중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실제와 다른 커플이 얼마나 많았나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 사건들과는 달리 우리가 다른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전과 기록을 보면 왜 이 관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 갑자기 사건이 터지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나요? 많이요? 그러니까 꽤 자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거나 파티에서 보는 모습이 꼭 닫힌 문 뒤나 누군가의 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죠. 그 사람들을 알 수도 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이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해왔죠. 바로 그런 완벽해 보이는 커플이 한쪽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임스 마틴이라는 사람을 찾아봤을 때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범죄 이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경찰과 얼마나 접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에서 용의자를 신문할 때 유죄가 입증되면 평생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신문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찰관과 대화하는 경우라면요? 이전에 감옥에 있었던 적이 있고 이미 신문도 받아봤으며 경찰과도 대화해본 적이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경찰관과 한 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에게는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쩌면 정말 한 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탐정 입장에서는 그 점을 이용해 모든 절차를 밟고 권리를 고지합니다. 하지만 그가 대화에 응한다면 당신의 법 집행기관 경험 부족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백과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특정 방식으로 분류하고 나열합니다. 심지어 그날 밤이나 전날의 시작,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도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신문을 할 땐 상대 경험 부족을 확실히 이용하고 싶죠. 또한 그는 선수하거나 권리 고치 후 이 찌르기 사건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누가 했는지 궁금해할 만한 사건 같지 않다는 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백이 있고 현장에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죠. 하지만 결국 당신이 모은 사건 대부분이 당신이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권리 고지 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완벽한 수사죠. 항상 현장에서 범인이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좋지만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되고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그냥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되죠. 수사에서는 여전히 원칙과 절차,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의 체크리스트를 따라야 합니다. 법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그가 풀려나거나 증거나 진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재판 중에 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 일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부터 계획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가 아내가 방에서 나올 때 칼로 기습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방심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가정소동이나 순간적 격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더 낫진 않지만 어떤 범죄자가 저지르는지 궁금하죠. 이런 일을 겪어도 변명이나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단순히 계획만 한 게 아니라 수년간 함께한 아내를 찾아가서 칼을 들고 매복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건 정말 잔인하고 괴물 같아요. 칼로 찌르는 건 매우 잔인하고 가까이서 직접 해야 하니까요. 아시다시피 심장을 직접 찌르지 않는 한 칼에 찔려도 바로 죽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대부분 칼에 찔린 상처는 처음엔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계속될수록 그 사람의 고통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행위이며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죠. 대부분 칼에 찔리는 사건을 다룰 때 그렇듯이 이번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그녀가 방에 들어오기를 숨어서 기다렸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습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악행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의심받지 않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뒤에 악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중요한 질문, 즉 동기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과정도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동기를 알고 있고 경찰이 결국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빚을 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들의 재정 상황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인간관계가 어땠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온라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넘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쩌면 그가 빚을 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죠. 그러면 기준점이 어디인가요? 당신이나 형사팀이 어디서 기준을 정하는지요? 네, 우리는 이것이 동기이자 이 일의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크리스. 그리고 제가 다뤘던 다른 사건들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이유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사람에게 쌓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능성을 말씀하셨죠. 그들의 재정 문제와 개인 관계, 그리고 무대 뒤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목록을 실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를 찾게 되면 멈추지 않아요. 그걸 적어두고 기록하겠지만 계속해서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원인일 테고 이번 경우에도 분명히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한 건데요. 그들은 최근 일리노이에서 아이오와로 이사했어요. 전국을 횡단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삶을 뒤로하고 아이오와 대학교 근처에서 새로 시작했어요. 제 말은 경우에 따라 겉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큰 변화지만 살인과는 연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스트레스는 줄 수 있겠죠. 저도 단순히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범죄와 연관짓지 않을 만한 작은 일이 이런 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떤 일이든 가능해요. 대부분은 저런 사소한 일이 아내를 죽이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정신적 배경도 확인해 봐야 해요.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작은 계기가 모든 일을 촉발했죠.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완벽한 커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데이트라인 에피소드처럼 들리죠? 진부하지만 실제 범죄 이야기에서 자주 나와요. 저 커플 완벽해 보여요.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통 얼마나 빨리 그런 결론에 도달하나요? 네, 그들은 완벽한 커플이었죠. 그런데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조롭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인터뷰와 배경 조사를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무대 뒤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런 인터뷰에 한두 명쯤 등장해 이런 일이 놀랍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죠. 네,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 앰버 마틴은 과학 분야에서 매우 밝은 미래를 가진 사람이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남편이 있는데 그는 훌륭한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발된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톰 스미스 전 뉴욕 경찰청 형사이자 골드쉴드 쇼 공동 진행자님, 로우 앤 크라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크리스.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 마틴은 아직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이제 피콕에서도 온 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